오늘은 서울 종로 광화문 지역에 인접하여 신규 분양했던 독립문역 인근 원룸 신축 오피스텔에 대해서 투자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원룸형 임대 사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내용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호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무엇인가요? 예, 오늘은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올렸던 오피스텔 현장 반응이 좀 괜찮은 댓글 중에 이런 문의가 있었어요. 경희궁 유보라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신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가치는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문의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볼까 하고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상가를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마침 제가 상가를 뉴타운 지역에 경희궁 유보라 바로 맞은편에 경희궁 자이 단지 상가를 좀 한번 저희가 리뷰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겸사겸사 해서 가까이 위치해서 이번에 오피스텔 먼저 하고 다음 주에 저희가 상가 내용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경희 오피스텔 투자 가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름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동대 이민문 아이파크자의 오피스텔 분양 분석했던 것과 좀 유사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분양가가 적절한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대료 시세하고 적정 임대료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임대료 시세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은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임대료 시세나 이런 걸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되냐면 인근 유사단지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인근의 유사단지들이 심지어 아파트하고 주상복합으로 이루어지는 재개발 단지에서 유사하게 이루어지는 오피스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 실거래 시세와 그 다음에 임대료를 비교해 적정 가치를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와 함께 있는 원룸 오피스텔들의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를 이 오피스텔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장점을 알아보고, 그리고 적정 매매가와 수익률 분석 등을 통해서 이 분양이 적정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미 결과는 나와 있어요. 적정했는지는 이미 많은 분들이 투자 결정을 했고 실제로 완판이 된 사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룸 오피스텔이 정말 적정한 가격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비교할 거는 인근 서울 서대문 일대 재개발 아파트 단지인 오피스텔 경희궁 자이 4단지와 아현역에 입현한 신촌 원룸 오피스텔을 좀 비교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오피스텔들의 추후 임대료 적정은 어느 정도 정적 임대료가 가능한지,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장단점 분석을 한번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희궁 유보라 오피스텔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일단 경희궁 유보라 오피스텔 입지부터 보면 사실 입지가 굉장히 훌륭한 곳이에요. 어디냐면은 서울 3대 3호선 독립문역에서 도보 3분 정도 거리 위치해 있고, 인근에 독립공원부터 안산공원까지 이제 잘 거리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녹지 시설이나 이런 것도 잘 갖춰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환경도 좀 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후 수요로 보면 광화문, 종로 직장인 1인 가구들 뿐만 아니라 이화여대, 연세대 같은 곳도 차량으로 대개 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세브란스 병원이나 서대 강북 삼성병원, 그리고 적십자병원과 같은 병원 근로자 수요도 좀 많이 있을 곳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굉장히 풍부한 지역으로 보이고요. 또 3호선을 활용할 경우에는 강남 지역 출퇴근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5호선을 활용할 경우에는 5호선 서대문역을 활용할 경우에는 공덕이나 마포 직장인들도 얼마든지 30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오피스텔이라는 점은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이 원룸 오피스텔 등에서도 2억 이하의 저렴한 분양가로서 신축 물건이라는 좀 장점이 있어서 좀 인기를 많이 끌었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오피스텔의 개요를 보면 일단은 좀 특이하게 재개발 단지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제 용적률이나 이런 인센티브를 감안을 해가지고 원룸 오피스텔을 저층 1에서 3층 구간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구성을 했고 4에서 23층까지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총 세대수는 아파트 포함해서 315세대인데 아파트 199세대, 오피스텔 116실로 분양을 했고요. 일반 분양, 그 중에서 조합원들이 대부분 가져가고 일반 분양은 오피스텔이 11실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 치열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지하 5층부터 지하 1층까지는 자주식 주차장으로 구성이 됐는데 주차 대수 337대 지하로 들어가다 보니까 오피스텔 입장에서는 대부분 원룸 오피스텔들이 주차가 서울에서 땅이 작다 보니까 대부분 기계식으로 많이 들어서는데 이 점은 굉장히 큰 장점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복합 건물로서 이제 아파트 인프라도 어느 정도 같이 누릴 수가 있고, 재밌는 건 여기는 오피스텔을 별도 건물로 둔 게 아니라 2에서 4층까지 2, 3, 4층, 1층부터 4층, 3층까지 오피스텔로 구성을 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은 뭐 저층 구간에 있다 보니까 뷰라든가 그 다음에 생활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 오피스텔의 단점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단지형으로 좀 세댈 수 있게 들어간 부분은 큰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오피스텔의 추정 임대료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임대료가 나오고 현재 분양가 적정한지가 이제 좀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이 오피스텔이 지금 경쟁률이 90대 1이 넘는 경쟁률로 청약이 됐고 그리고 이제 다 마감이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컸던 거는 저는 분양가라고 봐요. 그러니까 임대수익형 부동산은 그 뭐 위치, 입지 다 좋은데 가격이 비싸버리면 수익률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정한지를 이제 제가 좀 따져봤는데 먼저 여기는 전용 면적이 6.43평 총 11세대 일반 분양 중에 7세대가 B6 타입인데 여기에서 이제 6.43평의 2층 기준으로 분양가가 1억 8,770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원룸 유니트도 보면은 뭐 우리가 원룸형 오피스텔 유니트는 되게 다 비슷해요. 심지어 제가 지난주에 뭐 설명을 했던 이문 아이파크자의 오피스텔도 이거보다 한 평 정도 컸지만 어쨌든 되게 유사한 구조의 오피스텔이었고요. 전용 평당가로 치면 이 평당 2,900이었으니까 지난주에 제가 동대문 이문 아이파크자의 원룸이 한 3,700 정도였으니까 여기서 평당 800이 저렴했으니까 사실 저렴한 건 맞습니다. 월세는 현재 주변 시세 임대료를 감안해보면 1,090만 원 정도 임대료가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이거를 추산했던 거는 인근 오피스텔 시세인데 바로 아래 제가 바로 다음에 이제 경희용자 오피스텔 얘기를 해드릴 텐데 1,090만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90만 원을 기준으로 해보면 수익률 6.1%가 나오니까 뭐 투자자들에게도 충분히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자들에게도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보여져요. 특히 최근에 이제 이 오피스텔이 준공될 시점에는 이게 지금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게 뭐 그동안 주택 임대 사업자의 최대 단점이 10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제 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단기 임대주택 사업자가 신설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6년 사업자로 신설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게 등록이 되게 되면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와 시세가 비슷한 지역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건물과 바로 마주보고 있는 대로를 건너서 마주보고 있는 게 경희궁자의 오피스텔입니다. 사실 근데 경희궁자의 오피스텔과 이 반드유보라를 좀 비교하는 건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대수 규모 이미 경희궁자에는 강북에서 랜드마크 아파트, 랜드마크 오피스텔로 좀 소문이 나 있는 단지다 보니까 이 대단지 오피스텔과 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입지적인 측면은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비교를 해보면 경희궁자의 오피스텔은 2017년 6월에 입주한 오피스텔인데 이 오피스텔이 세대수가 118세대 여기도 저층 구간에는 오피스텔, 상층 구간에는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되게 유사한 설계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분양가가 2억 5천이었어요. 대략 2억 5천만 원 정도 했는데 무슨 면적은 큽니다. 7.83평이고 전용 평당으로 해보면 지금 현재 경희궁 유보라 분양가와 경희궁 자유 오피스텔 분양가가 비슷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현재 이게 매매가 많은 분들이 원룸 오피스텔은 가격이 안 오른다고 하지만 여기는 임대료가 오르면서 또 수요도 많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임대료가 매매가도 많이 올랐어요. 지금 현재 시세가 3억 5천. 작년 2022년, 23년 기준으로 보면 최근 실거래가 기준이 3억 3천만 원까지 실거래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3억 5천만 원 현재 가장 급매물로 나온 3억 5천만 원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전용 평당가 4,400이니까 현재 경희궁 유보라가 평당 3,000으로 가정을 해도 어느 정도 상승 20%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월세가 얼마냐면 7.83평인데 1,110만 원이니까 요게 지금 예상 수익 3.88% 정도 나옵니다. 근데 저희 감안을 해보면 요 평당가와 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면 경희궁 유보라 6.43평 1년 뒤에 이제 준공이 됐을 때 1,090만 원 임대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임대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제가 주목했던 건 이 단지도 비슷했지만 이제 또 요 유사한 케이스가 또 다른 사례가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서 정말 가까운 거리에 2호선 아현역이 있습니다. 2호선 아현역에 이편한상 신촌 여기도 아파트 1900세대와 오피스텔 100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곳인데 이 건물은 1, 2층 상가 정말 아현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을 정도 입지가 좋은 오피스텔이었는데 여기도 좀 비교를 해봤어요. 여기는 근데 좀 면적이 넓게 빠진 원룸이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8.29평이 분양가가 2억 4천이었는데 여기도 2017년 3월에 입주한 오피스텔이거든요. 근데 이게 현재 3억 1천 정도 매매가인데 여기가 월세는 1,120만 원. 그러면은 전용 평당가로 매매가 기준으로 했을 때 3,739만 4천 원이니까
4.8% 정도 수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이 세 단지의 오피스텔들을 지금 비교를 해봤는데, 이 평양상층촌이나 경희궁자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를 제가 예외 비교를 했냐면, 아파트 단지에 들어간 오피스텔들은 아파트 단지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단지 시세를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매매가 차익도 조금씩은 이렇게 볼 수 있는 단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경희유보라가 분명히 인기 있는 이유가 있었고 투자 수익률도 괜찮아 보이는데, 다만 이게 지금 실거래가 사실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경희궁 유보라도 실제 분양 세대는 11세대밖에 안 됐고 건수가 많지 않고, 또 거래 건수도 실제 여기 지금 원룸들 오피스텔들이 실거래 건수가 다 2023년 막 한 1년 전에 거래됐다던가 거래량이 이렇게 많은 단지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세가 저게 매매가 시세지만 실거래 시세는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매매 차익을 크게 볼 수 있을지는, 좀 원룸들은 실거래 수요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좀 자세히 이런 건 좀 유의해서 투자에 나서지 않아야 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투자 추천을 할 때도 자금이 적은 분들이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리고 투자에 나서는 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요거에 이제 정말로 임대 사업을 하실 분들에게는 적합한 매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경희궁 유보라 오피스텔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 주세요. 네,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걸 좀 정리해 보면, 총 315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 인프라를 갖춘 단지형 오피스텔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물건들이 잘 크게 많진 않아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 원룸형 오피스텔로 저층으로 구성된 건 좀 단점이지만, 일반 분양이 11세대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 경쟁이 90.8대1로 완판이 됐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결국은 저렴한 분양가, 저렴한 매매가로 사야 우리가 수익이 있다. 이건 향후 여러분들이 오피스텔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원룸 오피스텔 투자하실 때 염두에 둘 거는 저렴한 가격, 최소한 6% 이상의 수익률은 맞춘 가격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분양가 기준으로 오피스텔 시세 감안을 하면 이 반도 유보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000에 9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6% 수익률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피스텔 수요 대비 공급이 많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과거 매매가 대비 상승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지역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룸형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장기적 임대 수익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한 오피스텔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오피스텔의 장점과 단점은 되게 명확합니다. 일단 장점은 아파트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단지형 오피스텔이다.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 그 다음에 높은 수익률이 장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점은, 여기가 제가 현장을 가보고 좀 단점화라고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오피스텔 하면 업무 지역에 깔끔한 거리를 연상을 하게 될 텐데, 여기는 재개발 지역으로 인근이 좀 슬럼화되어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바로 영천시장이라는 재래식 시장이 있는데, 이게 오피스텔의 주거 형태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러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단점을 장점으로 좀 승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주목한 거는, 바로 옆에 고가도로하고 도로들이 인접해 있어서 소음도가 조금 높은 지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실입주 수요가 떨어지는 원룸형 위주로 구성됐다는 거는 조금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